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충수염의 치료가 지연될 때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은 충수염 맹장염이죠. 이거는 보기 볼 거 있어요. 정답 4번 복막염입니다. 충수염 응급실 왔어요. 선생님 배가 아파요. 진통제 주나요? 안 줘요. 금식하죠. 좀 이따 수술할 수도 있으니까요. 진통제를 안 주는 이유는 진통제 먹고 선생님 저 괜찮아요 하고 집에 간단 말이죠. 근데 그 안에서 터졌어. 장기에 그 독소가 다 퍼져서 복막염으로 전이되면은 생명이 위독하거든요. 그래서 충수염 치료가 지연되면 복막염이 와서 조심해라 이거예요. 예전에 그 삼성 이재용 씨가 그 예전에 감옥 한번 가지 않았나요? 거기서 충수염이 터져갖고 복막염으로 전이돼서 죽다 살아났잖아요. 그죠? 충수염 금식해야 된다. 냉요법 냉찜질, 진통제 주면 안 된다. 집에 가버리니까 이렇게 그냥 연결하시라는 거예요. 합병증으로는 복막염이 위험하다. 이 충수염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이게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이게 키워드라는 게 충수염 하나가 키워드가 아니에요. 소화기계 관련 질환에서 하나가 나오는 것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국가고시에 자주 나오죠. 규칙적인 식사를 먹어라. 소량씩 자주 먹어라. 커피 피해라. 초콜릿 피해라. 탄산음료 피해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건 팁입니다. 내가 기침을 계속하는 경우에 뭐 폐렴이나 호흡기 질환 감기가 아니라 역류성 식도염일 경우도 기침이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제 경험담입니다. 펫CT 찍고 별짓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역류성 식도염에서 그렇게 기침이 나오더라고요. 소화성 궤양, 위궤양. 궤양은 피, 출혈성 경양이죠. 아스피린을 금한다. 또 흡연자는 금연해라 이런 거예요. 대장암, S상 결장에 결장루가 있는 환자 어떻게 해야 되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한다. 이런 게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대장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한다. 50세 이상 정기검진한다. 대장암이에요. 웬만한 거 다 40세죠? 작은 경부암은 20세부터. 혼합된 약재에 물을 붓고 오랜 시간 열을 가하여 추출한 액체로 흡수와 치료 효과가 빠른 약제형은 빠른 요게 키워드죠. 1. 탕제, 2. 산제, 3. 주제, 4. 정제, 5. 환제. 정답은요? 효과가 빠른 탕제죠. 물로 먹어야 효과가 빠릅니다. 제형의 종류 국가고시에 정말 자주 나오는 한방 문제예요. 탕제, 급성질환에 사용해요. 왜? 효과가 빠르니까. 1일 3일 따뜻하게 가열해서 먹어라 이거예요. 약간 이렇게 한약 같은 그 봉지에 담아주는 거. 산제, 가루약입니다. 흩어질 산이죠. 가루약입니다. 환제, 정로환, 우황청심환, 만성질환에 쓰이는 거예요. 이게 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뭐 꿀을 넣던지 풀을 넣던지 일정한 크기로 약을 환으로 만드는 게 환제고요. 고제는요. 반유동의 상태. 반유동하면은 고제가 나와야 돼요. 젤리형 약물을 달여서 꿀이나 설탕 등을 넣고서 약간 말랑말랑한 젤리형 고약같이 만든 게 고제입니다. 엑기스제, 매실액기스, 홍삼 액기스, 농축액이죠. 코코 시럽, 물약이 시럽제입니다. 정제, 우리가 뭐 정형외과에서 알약 먹었어? 정제예요, 정제. 질환과 치료 시기를 옳게 연결한 것은 1. 변비 저섬유 시기, 2. 고혈압 고지방 시기, 3. 당뇨병 단당류 시기, 4. 통풍 퓨린 제한 시기, 5. 만성 신부전 고염 시기. 이게 맞나요? 옳게 연결한 거 뭐예요? 정답 4번. 통풍이 걸렸어 퓨린 제한 시기. 단백질 덩어리를 제한해라 그랬습니다. 변비는 고섬유 시기 먹고 물도 많이 먹어야 되죠. 고혈압은요. 저염 저지방 시기가 좋다 했어요. 당뇨병은요. 단당류, 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초콜릿 밀가루 이런 거보다는 다당류, 당이 서서히 올라가는 다당류를 먹어라 했습니다. 만성 신부전, 신장이 부전하다, 원활하지 못하다, 완벽하지 않다. 신부전, 붓는다, 신장이 붓는다. 물을 많이 먹지 말아라. 소금물 많이 먹지 말아라. 저염 또는 뭐 저수분 제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 단백질을 제한하기도 하고 저염 또는 저수분. 신부전은요. 신장이 부전하면은 뭔가 배출이 안 돼요. 몸이 붓거든요. 소금이나 염분을 제한해 줘야 됩니다. 단백질은 뭐 경우에 따라서 제한할 수도 있다. 복막투석, 혈액투석 뭐 이런 거 있는데 고혈압은 저염 저지방 시기를 먹어라.
당뇨병 다당류를 먹어라. 간 질환도 저지방을 먹어라. 요런 거 가볍게 보고 가세요. 이 시기가 국가고시 막 잘 나오진 않고 나와도 여러분이 맞힐 수 있는 범위 정도거든요. 설사를 하면은 수분과 전해질을 공급해야 돼요. 탈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설사하면은 탈수랑 연결하시고 수분 보충을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덤핑 신드롬 위를 절제했어요. 완전 절제했을 때 이게 위에서 뭔가 음식물이 시간을 서서히 이렇게 소화돼서 내려가야 되는데 위가 너무 조그맣고 없다 보니까 그냥 먹자마자 싸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은 입에서부터 소화 분해 효소가 나와요. 뿌띠알린이라고. 탄수화물은 너무 빨리 싸니까 먹지 말고 소화가 좀 더딘 고지방을 먹어라. 지방을 먹어라 하는 시기가 많지 않아요. 이렇게 결핵 환자나 열량 소모가 많은 덤핑 신드롬 위절제, 완전 위절제 수술했을 때 고지방을 먹어라. 혈액, 고단백, 고칼로리, 고비타민을 먹어라. 맨날 기침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기침하면요 에너지가 딸려가지고서는 많이 먹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결핵 2급 감염병이죠. 통풍, 퓨린 제한 식사. 왜 예전에 가수 김종국 씨가 자기 통풍 걸렸다 이렇게 나온 걸 봤는데 저는 이거 배울 때 딱 알았죠. 아, 맨날 단백질 파우더 먹어서 통풍 걸린 거 아니야? 이게 퓨린 제한 식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너무 이렇게 단백질 많이 먹고 하면 안 된다.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섭취를 제한해야 됩니다. 통풍 환자 운동해야 돼요. 피 검사하면은 통풍기가 있네 이런 거 나와요. 운동하세요, 살 빼세요 이런단 말이죠 의사가. 편도선 수술 환자 차갑게 먹여라. 차가운 유동식을 먹여라. 이 정도입니다.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는 건 없어요. 지방 많이 먹어라 하는 거는 우리 교과서에서 덤핑 신드롬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결핵 환자 고단백 고칼로리 고비타민 먹어라. 갑상샘 절제 후 환자 목소리로 확인 가능한 합병증은 가능입니다. 갑상샘 수술했을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뭘로 확인하냐? 환자 목소리 나오는지를 물어봅니다. 1. 출혈, 2. 감염, 3. 연하곤란, 4. 갑상샘 저하증, 5. 후두신경 손상. 정답은요? 5번 후두신경 손상입니다. 갑상샘 수술을 했어. 후두신경 손상 여부를 위해서 환자에게 말을 걸어본다. 이런 게 교과서에 있습니다. 내분비계 관련 질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죠. 일단 항진증이 땀이 많이 나고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 이거였어요. 더위를 탄다. 그래서 병실을 시원하게 해줘라. 이렇게 국가고시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절제를 하고 나서는 후두신경이 손상될 수가 있어요.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시켜본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왜 생겨요? 갑상선 호르몬을 구성하는 무기질이 뭐죠? 요오드죠. 미역이나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죠. 요오드는 체내에서 티록신을 생성합니다. 이게 부족하면, 요오드가 부족하면 애들은 성장이 지연되는 크레틴병, 성인은요 점액 부종, 점액 수종이 생기죠. 요봉증, 오줌이 줄줄 나오는 것입니다. 항이뇨 호르몬의 결핍으로 많은 양의 소변이 나오는 것이에요. 내분비계 관련 질환에서 갑상선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질병을 짚어드리는 거예요. 당뇨병은 문제 진짜 자주 나오잖아요. 당뇨병은요, 증상이 다음, 다식, 다갈, 다뇨. 다음, 음료수를 많이 먹는다. 물을 많이 먹는다. 다식, 음식을 많이 먹는다. 다갈, 계속 갈증이 난다. 다뇨, 많이 먹었으니까 소변이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섭취한 식사량과 측정한 혈당을 기록하게 한다. 당뇨병 환자 발 관리해야 되죠? 피가 끈적끈적해서 말초까지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발을 자르는 당뇨발이 그 당뇨 걸린 사람들의 트라우마죠.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뭔가 뾰족하게 자르거나 깊숙하게 자르다가 상처 나면 덧나니까. 티눈이 발생했어. 병원 가서 뽑아라. 집에서 이렇게 손톱깎이 같은 거로 잘못했다가는 덧난다 이거죠. 맨발로 다니면 상처 입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양말로 보호한다. 운동화를 신는다. 이런 것들 중요하고 저혈당이 더 위험하죠. 저혈당, 당 떨어졌어요. 어지럽고 심계양진 옵니다. 오렌지 주스를 마셔서 혈당을 쭉 올려주거나 사탕, 초콜릿 이런 거 먹는 거죠. 문제도 나왔었어요. 쿠스마을 호흡과 체인 스토크스 호흡이 있습니다. 쿠스마을 호흡은요, 케톤성 당뇨병 혼수 시에 하는 호흡입니다. 체인 스토크스 호흡은요, 임종 시의 호흡이에요. 영양소 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초 영양 문제죠. 1. 단백질은 당원으로 전환된다. 2. 탄수화물은 근육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다. 3. 신경 조직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4. 수용성 비타민은 체내에서 충분한 양이 합성된다. 5. 에너지로 사용되지 않은 지방산은 대변으로 배설된다.
정답은요? 3번 신경조직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기초영양에서. 머리를 쓰려면 두뇌 회전을 하려면 뭘 먹어야 되냐? 탄수화물을 먹어야 된다 했어요. 탄수화물을 먹어야 포도당이 생기죠. 포도당이 뇌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단백질은요? 당원으로 전환된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이죠. 당원으로 전환되는 것은 탄수화물에 가깝죠. 또 근육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은요? 단백질이죠. 비타민 B, C. 수용성 비타민은 체내에서 충분한 양이 합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 먹어줘야겠죠. 에너지로 사용되지 않는 지방산은 대변으로 배설된다. 지방산은요? 대변으로 배설되면 살이 안 찌겠죠.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영양소의 세 가지. 열량소, 구성소, 조절소. 이 화면은요, 기초 영양 비법서에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열구조. 열량소,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열량소입니다. 또 구성소는요, 무물, 단지. 무기질, 물. 단백질, 지방이 구성소예요. 조절소는 무물, 단, 비예요. 무기질, 물, 단백질은 구성소랑 똑같은데 비타민이 들어가면 조절소가 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어느 정도 먹어야 되냐? 탄수화물 50% 먹어라. 단백질 20% 먹어라.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최종 분해됩니다. 탄수화물은 최종 산물인 단당류 형태로 분해가 된다.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으로 저장되는 게 탄수화물이에요. 글리코겐으로 저장된다. 탄수화물하고 연결하셔야 돼요. 탄수화물은 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런 거 국가고시에 나왔죠. 뇌 기능의 주 에너지원은 뭐냐? 포도당이다. 이런 것도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신경조직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또 뇌세포의 주 에너지원은 포도당이다. 탄수화물은 뇌 기능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겁니다. 뇌랑 신경조직이랑 연결되는 거 탄수화물이에요. 포도당이에요. 단백질, 프로틴, 아미노산으로 분해됩니다. 생체를 구성하는 주성분, 우리 살은 다 단백질이에요. 질병과 감염에 저항하도록 돕는다. 파괴된 조직을 수선하고 새로운 조직을 형성한다. 다쳤어. 이 피부 껍데기 재생되는 거 다 단백질이죠. 생체를 구성하는 주성분이며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게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체내에서 하는 작용, 조직세포를 생성시키고 보수시킨다. 또 에너지도 어느 정도 발생은 된다. 하지만 이 뇌세포의 주 에너지원은 포도당입니다.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가 되죠. 지방은 포만감을 주고 에너지원으로 쓰이는데 지용성 비타민 A, D, E, K 흡수를 촉진하는 게 바로 지방이다 이거예요. 수용성 비타민 B, C죠. 비타민 B, C는 체내에서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먹어줘야 됩니다. 비타민 B, C요. 충수염의 치료가 지연될 때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은 충수염, 맹장염이죠. 이거는 보기 볼 거 있어요. 정답 4번 복막염입니다. 충수염 응급실 왔어요. 선생님 배가 아파요. 진통제 주나요? 안 줘요. 금식하죠. 좀 이따 수술할 수도 있으니까요. 진통제를 안 주는 이유는 진통제 먹고 선생님 저 괜찮아요 하고 집에 간단 말이죠. 근데 그 안에서 터졌어. 장기에 그 독소가 다 퍼져서 복막염으로 전이되면은 생명이 위독하거든요. 그래서 충수염 치료가 지연되면 복막염이 와서 조심해라 이거예요. 예전에 그 삼성 이재용 씨가 그 예전에 감옥 한번 가지 않았나요? 거기서 충수염이 터져갖고 복막염으로 전이돼서 죽다 살아났잖아요. 그죠? 충수염 금식해야 된다. 냉요법 냉찜질, 진통제 주면 안 된다. 집에 가버리니까 이렇게 그냥 연결하시라는 거예요. 합병증으로는 복막염이 위험하다. 이 충수염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이게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이게 키워드라는 게 충수염 하나가 키워드가 아니에요. 소화기계 관련 질환에서 하나가 나오는 것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국가고시에 자주 나오죠. 규칙적인 식사를 먹어라. 소량씩 자주 먹어라. 커피 피해라. 초콜릿 피해라. 탄산음료 피해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건 팁입니다. 내가 기침을 계속하는 경우에 폐렴이나 호흡기 질환, 감기가 아니라 역류성 식도염일 경우도 기침이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제 경험담입니다. 펫CT 찍고 별짓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역류성 식도염에서 그렇게 기침이 나오더라고요. 소화성 궤양, 위궤양. 궤양은 피, 출혈성 경향이죠. 아스피린을 금한다. 또 흡연자는 금연해라 이런 거예요. 대장암, S상 결장에 결장루가 있는 환자 어떻게 해야 되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한다. 이런 게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대장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한다. 50세 이상 정기검진한다. 대장암이에요. 웬만한 거 다 40세죠? 작은 경부암은 20세부터.
혼합된 약재에 물을 붓고 오랜 시간 열을 가하여 추출한 액체로 흡수와 치료 효과가 빠른 약체형은 빠른 요게 키워드죠. 1. 탕제, 2. 산제, 3. 주제, 4. 정제, 5. 환제. 정답은요? 효과가 빠른 탕제죠. 물로 먹어야 효과가 빠릅니다. 제형의 종류 국가고시 정말 자주 나오는 한방 문제예요. 탕제, 급성 질환에 사용해요. 왜? 효과가 빠르니까. 1일 3일 따뜻하게 가열해서 먹어라 이거예요. 약간 이렇게 한약 같은 그 봉지에 담아주는 거. 산제, 가루약입니다. 흩어질 산이죠. 가루약입니다. 환제, 정로환, 우황청심환, 만성질환에 쓰이는 거예요. 이게 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뭐 꿀을 넣던지 풀을 넣던지 일정한 크기로 약을 환으로 만드는 게 환제고요. 고제는요, 반유동의 상태. 반유동하면은 고제가 나와야 돼요. 젤리형 약물을 달여서 꿀이나 설탕 등을 넣고서 약간 말랑말랑한 젤리형 고약같이 만든 게 고제입니다. 엑기스제, 매실액기스, 홍삼 액기스, 농축액이죠. 코코 시럽, 물약이 시럽제입니다. 정제, 우리가 뭐 정형외과에서 알약 먹었어? 정제예요, 정제. 질환과 치료 시기를 옳게 연결한 것은 1. 변비 저섬유 시기, 2. 고혈압 고지방 시기, 3. 당뇨병 단당류 시기, 4. 통풍 퓨린 제한 시기, 5. 만성 신부전 고염 시기. 이게 맞나요? 옳게 연결한 거 뭐예요? 정답 4번. 통풍이 걸렸어 퓨린 제한 시기. 단백질 덩어리를 제한해라 그랬습니다. 변비는 고섬유 시기 먹고 물도 많이 먹어야 되죠. 고혈압은요. 저염 저지방 시기가 좋다 했어요. 당뇨병은요. 단당류, 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초콜릿 밀가루 이런 거보다는 다당류, 당이 서서히 올라가는 다당류를 먹어라 했습니다. 만성 신부전, 신장이 부전하다, 원활하지 못하다, 완벽하지 않다, 신부전, 붓는다, 신장이 붓는다, 물을 많이 먹지 말아라, 소금물 많이 먹지 말아라, 저염 또는 뭐 저수분 제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 단백질을 제한하기도 하고, 저염 또는 저수분. 신부전은요, 신장이 부전하면은 뭔가 배출이 안 돼요. 몸이 붓거든요. 소금이나 염분을 제한해 줘야 됩니다. 단백질은 뭐 경우에 따라서 제한할 수도 있다. 복막 투석, 혈액 투석, 뭐 이런 거 있는데, 고혈압은 저염 저지방 시기를 먹어라. 당뇨병 다당류를 먹어라. 간 질환도 저지방을 먹어라. 요런 거 가볍게 보고 가세요. 이 시기가 국가고시 막 잘 나오진 않고 나와도 여러분이 맞힐 수 있는 범위 정도거든요. 설사를 하면은 수분과 전해질을 공급해야 돼요. 탈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설사하면은 탈수랑 연결하시고 수분 보충을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덤핑 신드롬, 위를 절제했어요. 완전 절제했을 때 이게 위에서 뭔가 음식물이 시간을 서서히 이렇게 소화돼서 내려가야 되는데 위가 너무 조그맣고 없다 보니까 그냥 먹자마자 싸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은 입에서부터 소화 분해 효소가 나와요. 뿌띠알린이라고. 탄수화물은 너무 빨리 싸니까 먹지 말고 소화가 좀 더딘 고지방을 먹어라. 지방을 먹어라 하는 시기가 많지 않아요. 이렇게 결핵 환자나 열량 소모가 많은 덤핑 신드롬, 위절제, 완전 위절제 수술했을 때 고지방을 먹어라. 혈액, 고단백, 고칼로리, 고비타민을 먹어라. 맨날 기침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기침하면요, 에너지가 딸려가지고서는 많이 먹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결핵 2급 감염병이죠. 통풍, 퓨린 제한 식사. 왜 예전에 가수 김종국 씨가 자기 통풍 걸렸다 이렇게 나온 걸 봤는데 저는 이거 배울 때 딱 알았죠. 아, 맨날 단백질 파우더 먹어서 통풍 걸린 거 아니야? 뭐 이게 퓨린 제한 식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너무 이렇게 단백질 많이 먹고 하면 안 된다.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섭취를 제한해야 됩니다. 통풍 환자 운동해야 돼요. 피 검사하면은 통풍기가 있네 이런 거 나와요. 운동하세요, 살 빼세요 이런단 말이죠, 의사가. 편도선 수술 환자 차갑게 먹여라. 차가운 유동식을 먹여라. 뭐 이 정도입니다.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는 건 없어요. 지방 많이 먹어라 하는 거는 우리 교과서에서 덤핑 신드롬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결핵 환자 고단백 고칼로리 고비타민 먹어라. 갑상샘 절제 후 환자 목소리로 확인 가능한 합병증은 가능입니다. 갑상샘 수술했을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뭘로 확인하냐? 환자 목소리 나오는지를 물어봅니다. 1. 출혈, 2. 감염, 3. 연화곤란, 4. 갑상샘 저하증, 5. 후두신경 손상. 정답은요?
5번 후두신경 손상입니다. 갑상샘 수술을 했어. 후두신경 손상 여부를 위해서 환자에게 말을 걸어본다. 이런 게 교과서에 있습니다. 내분비계 관련 질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죠. 일단 항진증이 땀이 많이 나고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 이거였어요. 더위를 탄다. 그래서 병실을 시원하게 해줘라. 이렇게 국가고시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절제를 하고 나서는 후두신경이 손상될 수가 있어요.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시켜본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왜 생겨요? 갑상선 호르몬을 구성하는 무기질이 뭐죠? 요오드죠. 미역이나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죠. 요오드는 체내에서 티록신을 생성합니다. 이게 부족하면, 요오드가 부족하면 애들은 성장이 지연되는 크레틴병, 성인은요 점액 부종, 점액 수종이 생기죠. 요봉증, 오줌이 줄줄 나오는 것입니다. 항이뇨 호르몬의 결핍으로 많은 양의 소변이 나오는 것이에요. 내분비계 관련 질환에서 갑상선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질병을 짚어드리는 거예요. 당뇨병은 문제 진짜 자주 나오잖아요. 당뇨병은요, 증상이 다음, 다식, 다갈, 다뇨. 다음, 음료수를 많이 먹는다. 물을 많이 먹는다. 다식, 음식을 많이 먹는다. 다갈, 계속 갈증이 난다. 다뇨, 많이 먹었으니까 소변이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섭취한 식사량과 측정한 혈당을 기록하게 한다. 당뇨병 환자 발 관리해야 되죠? 피가 끈적끈적해서 말초까지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발을 자르는 당뇨발이 그 당뇨 걸린 사람들의 트라우마죠.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뭔가 뾰족하게 자르거나 깊숙하게 자르다가 상처 나면 덧나니까. 티눈이 발생했어. 병원 가서 뽑아라. 집에서 이렇게 손톱깎이 같은 거로 잘못했다가는 덧난다 이거죠. 맨발로 다니면 상처 입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양말로 보호한다. 운동화를 신는다. 이런 것들 중요하고 저혈당이 더 위험하죠. 저혈당, 당 떨어졌어요. 어지럽고 심경항진 옵니다. 오렌지 주스를 마셔서 혈당을 쭉 올려주거나 사탕, 초콜릿 이런 거 먹는 거죠. 문제도 나왔었어요. 쿠스마을 호흡과 체인스토크스 호흡이 있습니다. 쿠스마을 호흡은요. 케톤성 당뇨병 혼수 시에 하는 호흡입니다. 체인스토크스 호흡은요. 임종 시의 호흡이에요. 영양소 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초 영양 문제죠. 1. 단백질은 당원으로 전환된다. 2. 탄수화물은 근육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다. 3. 신경 조직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4. 수용성 비타민은 체내에서 충분한 양이 합성된다. 5. 에너지로 사용되지 않은 지방산은 대변으로 배설된다. 정답은요? 3번 신경조직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기초영양에서. 머리를 쓰려면 두뇌 회전을 하려면 뭘 먹어야 되냐? 탄수화물을 먹어야 된다 했어요. 탄수화물을 먹어야 포도당이 생기죠. 포도당이 뇌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단백질은요. 당원으로 전환된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이죠. 당원으로 전환되는 것은 탄수화물에 가깝죠. 또 근육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은요. 단백질이죠. 비타민 B, C. 수용성 비타민은 체내에서 충분한 양이 합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 먹어줘야겠죠. 에너지로 사용되지 않는 지방산은 대변으로 배설된다. 지방산은요. 대변으로 배설되면 살이 안 찌겠죠.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영양소의 세 가지. 열량소, 구성소, 조절소. 이 화면은요. 기초 영양 비법서에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열구조. 열량소,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열량소입니다. 또 구성소는요. 무물, 단지, 무기질, 물, 단백질, 지방이 구성소예요. 조절소는 무물, 단, 비예요. 무기질, 물, 단백질은 구성소랑 똑같은데 비타민이 들어가면 조절소가 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어느 정도 먹어야 되냐? 탄수화물 50% 먹어라. 단백질 20% 먹어라.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최종 분해됩니다. 탄수화물은 최종 산물인 단당류 형태로 분해가 된다.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으로 저장되는 게 탄수화물이에요. 글리코겐으로 저장된다. 탄수화물하고 연결하셔야 돼요. 탄수화물은 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런 거 국가고시에 나왔죠. 뇌 기능의 주 에너지원은 뭐냐? 포도당이다. 이런 것도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신경조직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또 뇌세포의 주 에너지원은 포도당이다. 탄수화물은 뇌기능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겁니다. 뇌랑 신경조직이랑 연결되는 거 탄수화물이에요. 포도당이에요.
단백질, 프로틴, 아미노산으로 분해됩니다. 생체를 구성하는 주성분, 우리 살은 다 단백질이에요. 질병과 감염에 저항하도록 돕는다. 파괴된 조직을 수선하고 새로운 조직을 형성한다. 다쳤어. 이 피부 껍데기 재생되는 거 다 단백질이죠. 생체를 구성하는 주성분이며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게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체내에서 하는 작용, 조직세포를 생성시키고 보수시킨다. 또 에너지도 어느 정도 발생은 된다. 하지만 이 뇌세포의 주 에너지원은 포도당입니다.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가 되죠. 지방은 포만감을 주고 에너지원으로 쓰이는데 지용성 비타민 A, D, E, K 흡수를 촉진하는 게 바로 지방이다 이거예요. 수용성 비타민 B, C죠. 비타민 B, C는 체내에서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먹어줘야 됩니다. 비타민 B, C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